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연구소. 오늘도 CBS 김정은 기자 그리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연구과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참여진 개편을 동시에 단행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나섰죠. 개각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한 것을 비롯해서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재편되는데요.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 이철희 전 의원, 대변인의 박경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신설되는 그 방역기획관에는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네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당선돼서 여권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은 근본적 성찰과 변화 의지 없는 구색 맞추기다. 쇄신의 흉내만 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부겸 장관, 그러니까 전 장관은 예견이 된 카드였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지금 TK 대구 경북 출신이고 그야말로 지역주의에 계속 도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합형으로 좀 이게 총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주목할 거는 장관들이에요. 장관이요? 5개 부처 장관이 전원 관료입니다. 정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최근에 있었던 거 보시면은 황희 장관 여기 의원이었죠. 네. 근데 문체부 장관. 근데 전문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을 임명을 했는데 기조가 확 바뀌었다. 근데 관료하고 정치인하고 차이는 정치인은 좀 더 이제 휘어잡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직을. 그런데 이제 이게 임기 말이 되면은 정치인들도 이제 다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생각이라고 다음 생각은 자신의 진로 이를테면 선거 이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료들을 임명을 하고 관료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내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을 주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 15일에 보면은 확대 경제부처 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경제부처들 쫙 모았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요 기업 대표까지 모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투자 이런 거 해달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업인 출신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지금 방점 그리고 협치를 하겠다. 요 두 가지로 지금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 부처 말고 청와대 참모진도 또 개편이 있었잖아요. 청와대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비문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발탁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좀 강성 친문이었다. 그거는 역시 김부겸 총리 임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의 얘기를 잘 듣겠다. 그리고 가감없이 본인들도 가감없이 시중의 얘기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까지는 시중의 얘기를 잘 안 들은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좀 더 이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입성한 인물 중에 또 눈길을 끄는 인물이 이제 김오란 방역기획관인데요.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 책의 아이디어를 낸 분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 도입도 앞장서서 제안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되는 발언들도 문제가 되는 발언들도 했었어요. 뭐죠? 굉장히 많은 백신들이 계속 효과를 발표할 텐데 그때 가서 이미 산 것을 물릴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화이자 또 모더나 백신을 서둘러 구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백신을 먼저 접종하는 게 부작용을 살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을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이 결과론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위기 시에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적극적으로 방비를 해야 하는 이게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야권은 김오란 기획관이 친정부 성향의 발언만 내왔을 뿐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K방역의 현 주소를 좀 돌아봐야 하는 때인 만큼 객관적이고 또 냉철한 분석으로 정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경기도의 독자적 백신 도입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서 접종하는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안 된다? 네. 이재명 지사의 시도는 정부의 백신 수급 대책을 좀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돼서 여권 일각의 불편한 반응도 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 중인 서울시 또 부산에 이어서 경기도까지 언급하며 방역 백가쟁명 시대가 된 것 같다. 일부 네. 지자체장들의 즉흥적 이벤트는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이것도 여러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지사가 왜 그랬느냐. 네. 사실 정부가 이거를 금지한다, 이제 선을 긋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문재인 정부하고 약간의 선긋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백신 수급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잖아요. 네. 내가 나서겠다.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액션을 좀 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한테 뭐 이를테면 뭐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뭐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 쪽을 이제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이제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은 안정성도 안정성인데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도 특히 중국 백신은 물 백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역 당국이 허락을 해서 이제 경기도가 도입을 했다고 해도 이게 또 누구는 뭐 어떤 거 맞고 누구는 못 맞고 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질 거라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뭐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뛰어들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 이 방역이 특히 백신 확보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걱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지자체에서 쑥 들어와서 뭐 가져간다든가 이러면은 뭔가 굉장히 이상해진 모양이잖아요. 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좀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백신 수급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그 정부의 계획은 상반기 내에 1,200만 명 접종입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확보된 물량이 1,000만 명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200만 명을 더 이제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원래 들여오기로 한 것들이 다 지금 수출 그쪽 입장에서 수출 단계에서 다 스톱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력으로 지금 풀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75세 이상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네. 2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는 3주예요. 그 간격이.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2차 접종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화이자 백신이 98만 회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매일 6만 명이 맞고 있거든요. 지금 화이자 백신. 그러면은 2주 뒤면은 지금 1차 접종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같이 들어가면 2주 뒤면은 화이자 백신 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 해야죠 정부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이게 백신 부족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신 부족의 현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은 아까 앵커 여는 말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마스크를 벗은 이스라엘 시민들의 사진들 아마 신문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거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지금 전체 인구 중에 1회 이상 접종자 비율을 한번 나라별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61.7%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죠. 예. 영국이 48.9%, 네. 미국이 39%, 독일이 19%이고 이제 한국은 2.9%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어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국과 일본 등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진압에 대체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뒤처진 선진국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네. 초기 재앙을 겪었던 그 유럽과 미국이 백신 접종에서 앞서 나가면서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졌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좀 안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다시 한번 뭐 백신 구매 협상이든 우리나라 자체 백신 개발이든 다른 변수까지 모두 고려해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백신 도입 계획을 재검토할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예, 지금 한 발 뒤쳐졌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따라가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코너죠. 뉴스 연구소. 자, 오늘의 마지막 연구 과제는요? 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네.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어허. 유시민 이사장은 그제 유튜브 방송에서 2013년 2월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말했고 재작년에는 선거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를 두고 대권 도전 가능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라고 발끈했고요. 이른바 친문 후보 옹립론은 모욕적 표현이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이 신념은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혹시 대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지만 네. 그 가능성을 지금 이제 완전히 제로로 만든 것인데요. 네. 새로운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윤석열, 이재명 현재 양강 구도는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대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친문 측에서는 예. 지금 이 구도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다. 뭔가 좀 친문주자를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먼저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된 한국갤럽의 조사인데 13, 15일에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25%로 1위,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로 1%포인트 차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이낙연 5%, 안철수 4%, 홍준표 2%, 오세훈 2%, 정세균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강이고 나머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에서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명백한 비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문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이를테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 드루킹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고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많이 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예전에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때 동교동계가 네. 동교동계에서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하나갑 의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결국 이인재 의원을 밀었었거든요. 그때 네. 손을 잡았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런 모양새 뭔가를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 진영에서 우리가 미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네. 유시민 이사장은 어찌됐든 뭐 아주 명백하게 선을 그은 상황이라서 친문들이 소위 말하는 친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근데 지금 그 지지율 조사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 보면 사실 그동안은 민주당 인사들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자체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그 민주당 내의 주류인 그 친문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조금 전에 백신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친문들의 생각은 어떤가? 혹시 이거를 일단 민주당이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아니다. 친문 주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찾아 나갈지 이 부분 좀 계속 궁금해요. 지금 뭐 아직은 변수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뭐 돌출 이슈가 나서 뭐 주자간 지지율이 등락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주자는 아예 대선 도전 카드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지지율이 그 지지층이 판을 흔들 새로운 동력원으로 역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권의 경우에는 지금 9월 초인 대선 후보 결정 시점이 미뤄지느냐 그대로 가느냐 이 변수도 좀 있는데 아직은 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현재 양강 구도를 깨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코너죠. 뉴스 연구소 지금까지 김정훈, 김준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